우리 듀레이션 배우고 있고요. 뭐, 듀레이션이 뭐냐 하면, Y가 변하면 P가 얼마나 변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권 가격을 채권 수익률로 미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게 만기더라라는 거지. 가중평균 만기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 만기가 길면 길수록 뭔가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지. 이자율이 1% 포인트 올라갔을 때, 장기채일수록 그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앞에 동영상을 못 봤으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하지만 대략 제가 스케치 해드린다면 뭐 2차 미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 Y가 변함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얼마나 변하냐 그게 뭐냐면 채권의 볼록성이다. 뭐 2차 미분 2차 미분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결국에는 채권 가격이 이 일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우아향하는데 여기서 뭔가 일드가 좀 올라가면, 일드가 좀 떨어지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라는 게 지금 관심 사항이고, 그죠? 만약 채권 듀레이션만 가지고 만약 건사를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만큼 변했는데 직선을 따라 가지고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실제로 채권 가격은 이렇게 곡선이니까 이만큼이 뭔가 근사오차가 생기지 않겠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근사오차가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화도 고려하면 약간 좀 그게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근사하는 법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어, 여기 있네. 어, 듀레이션하고 컨벡시티까지 같이 근사하는 걸 보고 뭐냐면 듀레이션, 볼록성 근사, 컨벡시티, 어프로키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듀레이션만 근사하는 것, 직선으로만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게 듀레이션 근사이고. 그래서 뭐 이런 예제를 뭐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예제를 하고 똑같은 문제를 하나 풀어라고 챕터 호목을 지금 낸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옵션도 사실은 비선형 함수인데 옵션은 채권보다 좀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x 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개들의 변화를 다 같이 고려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그 건사를 해야겠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비선형 함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건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런 예제도 이야기 해놓은 거죠. 그냥 기초자산 가격 변화만 가지고 건사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델타 건사라고 이야기하고 기초자산 가격의 델타하고 델타의 변화 2차 미분까지 고려한 걸 델타 감마 건사라고 그러고 또 다른 요인 중에 그 변동성도 있는데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그게 델타 감마 베가 건사이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 풀 밸류에이션 한 거하고 이 근사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예도 하나 들었고요. 실제 여러분 보고 CHW를 안 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다음번에 한번 이런 걸 자세히 공부해 보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챕터 호머크로는 문제 안 냈어요. 그래서 개념은 뭐 저 duration, convexity, approximation하고 별반 차이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C5번 토픽부터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functions of several variables 했으니까 다변수 함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일변수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주로 움직이는 드라이버가 뭐냐 하면 1 to maturity, 만기 수익률만 변화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옵션 같은 경우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꽤 있었고 그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되니까 말하자면 옵션 같은 게 functions of several variables 다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얘는 뭐예요 지금 이변수 함수죠.
fxy고 x하고 y가 바뀜에 따라서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면으로 나타나고. 그지? 이변수 함수는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지만 3변수 함수면 아예 그래프도 못 그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까지는 그려줄 수 있는데 3차원 넘어가면 못 그려주니까. 이게 지금 3차원이잖아. x가 한 변수이고 y가 한 변수이고 그다음에 그 높이가 fxy가 되니까. 그죠?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5변수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림도 못 그려줘요. 여기 지금 요 그래프 한참 올라가야 되네.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뭐예요? 옵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5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나머지 4개는 다 그냥 고정돼 있다고 치고 그냥 이 뭡니까? 기초자산의 가격만 변화했을 때 옵션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냐를 그린 게 지금 요 그림인 거죠. 실제로 이 말고 다른 지금 X 변수들이 꽤 있는 거죠. 그죠? 4개 더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근사라는 걸 이야기를 하자면 이 편미분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야? 전미분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편미분은 다른 변수는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하나의 변수만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옵션 델타가 정확하게 편미분의 개념인 거죠. 다른 옵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오로지 뭐만 바꿨을 때 기초자산의 가격만 바꿨을 때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변할까가 뭐냐 하면 델타였던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옵션이 5개의 변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행사 가격은 옵션이 딱 발매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바뀌니까 사실 그거는 별로 관심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4개의 변수가 바뀌니까 그러면 4개의 변수가 각각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옵션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려면 사실은 이 점유분 개념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도 바뀌고 기초자산의 가격도 바뀌고 시그마 변동성도 바뀌고 그다음에 잔존 만기 T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거 다 바뀌는 것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보려면 아마 이 점유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편미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보통은 dx분의 dy, dx분의 df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죠? 어, 실제로는 지금 변수가 x 변수가 x, y, z 이렇게 여러 개 있다면 dx분의 df가 아니고 이렇게 라운드로 표시를 한단 말이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이때 라운드 X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F가 Y도 있고 G도 있는데 Y하고 G는 변화시키지 말자 이런 거죠. 오로지 뭐만 바뀌었을 때 X만 바뀌었을 때 F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옵션 델타가 정확하게 그런 개념인 거죠. 뭐, 그 미분하는 거 알죠? 편미분하는 거. 실제로는 X도 변할 수 있고 Y도 변할 수 있는데 Y는 안 변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Y는 상수라고 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X가 그 라운드 X거나 라운드 F 구하면 뭐예요? 요거 미분했으니까 X 했고 미분하면 뭐죠? 2X 될 거고 그다음 요거는 뭐예요? 6YX지. 6YX를 미분했으니까 Y는 그냥 상수라고 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6Y 되고 요거는 뭐예요? 상수잖아. 그러니까 0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예요. 갑자기 해시안 매트릭스가 나왔네. 행렬 알아요? 행렬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행렬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해시안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행렬에서 해시안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뿐만 아니고 뭐 그레디언트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레디언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이에요, 행렬. 왜냐하면 지금 변수가 세 개 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도 있고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도 있고 g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도 있겠죠. 요, 요 g라는 g, x, y, g라는 함수를 x, y, g에 대해서 미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뭔가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표현하는 걸 보고 그레디언트. 해시아는 뭐냐면 두 번 미분한 거네. 지금 보니까.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잖아.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네. 그죠? 요걸 뭘까요?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요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두 번 미분, g에 대해서 미분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헤시안 매트릭스, 이 박스 형태로 나와 있는 건데, 예. 하여튼 뭐 매트릭스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나중에 매트릭스 하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자 이런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전미분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건데 뭐예요? g가 변화했는데 g가 변화한 것은 사실은 x가 변화해서 g가 변한 것도 있을 거고 y가 변화해서 g가 변한 것도 있을 거네. 우리 편미분 아니까 y는 안 변했다고 치고 그냥 x만 변했을 때 미분에다가 x가 변한 부분을 곱해주고 그다음 뭐예요? y가 변했을 때 g가 얼마 변하는가에다가 뭐예요? y가 얼마 변한 걸 곱해주면 그러면 전체가 얼마나 변화했는 게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삭갓으로 표현한 거는 뭐예요? 조금만 변한 거죠, 그죠? 우리 dx 이렇게 할 때 그것처럼 아주 조금 변한 거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델타 g가 0으로 갔을 때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만약 차분으로 표현한다면 델타 g, 델타 x, 델타 y, 델타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뭐 이 옵션 근사식이나 할 때 하는 게 지금 요 표현을 이용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그 얘네요, 그죠? 이게 x, y, g의 함수인데 그러면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g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거기다가 x가 변한 부분, y가 변한 부분, g가 변한 부분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우리 이 g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 이게 전미분이다. 그래서 뭐 얘입니다. 넘어가고요. 오케이. 그래서 functions of several variables 끝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편미분이라는 개념하고 편미분이라는 개념을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그렇죠. 별반 어려운 건 없죠. x, y, g의 함수인데 x만 변하고 y, g는 안 변했다고 치고 x의 변화에 대해서 이 우리 f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편미분. 그다음에 전미분도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전미분도 개념은 쉬운 거죠. 왜냐하면 x가 변화했는 부분에서 이해된 이 마지막에 f 값의 변화, 그다음에 y가 변화한 거에 의해서 f 값의 변화, g가 변화한 것에 f 값의 변화를 합치면 하여튼 우리 f 값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그게 전미분이니까. 그러니까 편미분 구하는 공식은 우리 그냥 미분 구하는 공식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여섯 번째 토픽은 뭐냐면 이 적분이에요, 적분. 적분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미분의 역함수가 적분이네. 그지? 예. 그리고 뭐 우리 공식 적혀 있네. 만약 x를 적분해 가지고 대문자 fx가 나왔으면 대문자 fx를 뭐예요? 미분하면 fx가 나온다. 소문자 fx가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